김경준의 황금 비율입니다.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김경준 부장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사실 시장 대응의 관건인데 그동안 황금 비율에서 보여주신 스토리, 종목들을 보면 명확하게 흐름을 쥐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무리 바이오 쪽에 트라이를 해도 단호하게 노를 외치셨고 반도체 쪽에. 그리고 바이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중 40% 유지하다가 최근에 이제 30%로 약간 조정을 하신 바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30%를 조선방산이었는데, 최근 한 달 뭐 돌이켜보면 완벽하게 들어맞았거든요. 네. 이번 주는 그럼 비율 어떻게 조정하십니까? 네, 일단 바이오 유지, 당연히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캠 여전히 좋고 바이오 그렇게 유지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중간 단을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을 믹스를 했었는데 그것도 유지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현금으로 활용을 할지 매매를 할지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AI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우주 쪽이 한 꼭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쪽까지 믹스를 해주는 그런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기존에는 433에서 3이 현금이었는데 이번엔 이 현금을 쓴다라는 차원인 거잖아요. 네네. 바이오, 방위조선 박아놓고 남은 현금을 쓰는데 그렇죠. 저게 AI 우주 혹은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거죠. 그게 AI 쪽, 우주 쪽, 그러니까 미국 쪽의 규제가 완화되는 쪽, 법인세도 15%까지 낮추겠다라고 하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미국 쪽에서도 투심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데 이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을 보면 뭐 벤스 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라마스 와미, 뭐 차세대 공화당의 뭔가 희망이다라고 하는 이런 후보들이 전부 다 벤처 캐피탈리스트라든지 바이오 회사 를 차렸다가 엑시트 해가지고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이너서클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AI 쪽이라든지 우주 쪽.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뭔가 규제가 내년도까지 완화가 되는 쪽까지 들여다보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차 저희 이야기 좀 더 세세하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조선 방사는 기존의 트럼프 트레이드로 말씀 주셨다기보단 갖고 있는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방산과 조선 쪽에서는 전략 수정이 있으실지 하나 에어로를 계속 긍정으로 우선 윗단에 박아주셨었는데 그 아래에 이제 전략 변화가 있을까요? 뭐 거의 대동소이하면서 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군으로 편성을 했었었는데 이쪽이 원래 레이더 쪽이면서도 뭐 위성 쪽도 붙고 그리고 그 하나오션이 잠수정을 그 수주할 경우에는 한 15% 정도가 레이더 쪽이 이쪽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지금은 견조한 한 가지 아이디어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두세 가지 우주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쪽을 믹스해가지고 혼합된 전략을 그 종목에 녹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 쪽도 하나 뭐 시스템 그리고 뭐 조선 쪽도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쪽이 뭐 잠수정 관련돼가지고 올라갔었던 바가 있죠. 네, 하나 그룹주 내가 지금 뭐 조선, 방산, 드론 등등이 엮이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433 전략에서 3 헷갈리는데요? 343. 네, 맞아요. 4쪽에 들어가요. 하도 4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참 관성에 젖어서 433을 자꾸 기억하는데 343입니다. 그중 가운데 이제 4 얘기를 해주신 거고 조선 쪽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전략을 짜주시면요. 네, 지금 조선 쪽에서 뭐 현대중공업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나오션 쪽이 이제 방산하고 믹스가 됐기도 했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신조선가 하락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나라는 한 28년도부터 이제 슬롯이 다시 재개를 하는데 27년도까지 꽉 찼고 그런데 그 틈을 중국의 뭐 국영은 아니고 민간 업체가 약간 이제 슬롯을 그 도크를 확장을 하면서 슬롯이 생겨 나가지고 그쪽을 약간 저가 수주를 하는 바람에 신조선가가 살짝 꺾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백로그가 수주 잔고가 3.5년 꽉 차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라갈 부분이다. 걱정 안 하셔도 되신다. 요 부분 하나랑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뭔가 교역량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물동량이 흔들거리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요 부분 역시도 최근 들어가지고는 뭐 해운과 조선이 디커플링이 일어난 부분도 있으면서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물류의 차질이 빚으니까 실제로 전년 대비해 가지고 컨테이너에 그 교역량이 아닌 전체 운항 이 톤 마일이 18%나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쪽은 역시 뭐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거다. 그리고 그
현대중공업과 뭐 현대미포조선이 거의 탑픽이지만 사이에 기자재 쪽도 한번 다뤄봤을 때 네. 아까 전에 제가 두 가지 아이디어를 한번 묶어보자. 이쪽도 KSP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쪽이 원래는 선박 엔진 배기 밸브 이제 엔진 부품 쪽인데 요게 그 전체 전 세계 MS도 35% 정도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K2라든지 K9 쪽에 알루미늄 단조품의 독점 납품. 그러면 조선과 방산. 그렇죠. 네. 그게 두 개가 묶일 수 있다. 그런 아이디어로 KSP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SP도 틈새 전략분의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이거 시청자분이 이런 질문 주셨는데 이거 답변 가능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 에어로,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으로만 포트를 구성한다면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이런 질문이. 지금 신규 매수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하기도 한데 네. 신규 매수가 아니라고 하면 하나 그 에어로부터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박아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나머지 부분들을 균일하게 그 하나 에어로에 가장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만세만세님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와 조선 방산에 대한 강조했던 내용들 한 번 더 짚어봤고 AS 차원에서 전진건설 로봇이랑 또 저희 HVM도 우주 쪽에 이제 고순도 금속 관련한 모멘텀이 붙었고 전진건설 로봇도 말씀 주시고 좋은 시세가 났고 HVM은 이미 목표가 달성한 걸로 제가 네. 알고 있거든요. 두 종목 보유자 AS 해주세요. 네, 지금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 뭐 원고 달성했다. 그런데 투고, 쓰리고까지 갈 수 있다. 왜냐? 이게 인프라 재건뿐만이 아니라 금리 하락에 따른 미국 쪽에 그 건설 경기가 올라올 때 그쪽 건설까지도 붙으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유하셔라. 4만 원 정도까지는 보유하셔라고 말씀드리면서 HVM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누리오 뭐 같은 레퍼런스가 있으면서 스페이스 X 쪽에다가 공급을 발사체 쪽에 직접 공급을 하는 벤더사거든요. 그런데 그 벤더사 중에서 가장 기술력이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제 목표 가격이 그 달성을 했지만 2차 수정한 목표 가격을 한 3만 5천 원 정도로 제시드리면서 이 부분이 지금은 뭐 팔콘 9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 지구 근처 저궤도만 돌아다니는데 이게 향후에는 스타쉽이라고 해가지고 행성 간에 화성까지도 가야 되고 달까지도 가야 되는데 그런 데에 임무를 할 때 100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한 우주선을 발사할 때는 더 첨단 금속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이제 스페이스 X 쪽에서는 동사를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보유하셔라. 말씀 잘해드립니다. 기존에 말씀 주시고 상승률이 60%가 넘어갔습니다. 목표가 달성이 됐는데 일단은 2차 목표가로 35,000원 HVM의 장기 모멘텀을 다시 한번 잡아주셨네요. AS 했고요. 자, 이런 스토리 등을 듣고 있으면 자연히 부장님의 다음 종목이 네. 무엇일까 궁금해지는데 예상됩니다. 토모큐브 네. 지난주 상장 종목이잖아요. 네. 네. 왜요? 신규 상장주 요즘 겁나기도 그렇죠. 해서 변동성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신규 상장주들을 많이 어려워하시기도 네. 한데 미리 준비해 보셔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HVM도 마찬가지였었고 전진건설 로봇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지금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 원래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이제 CEO가 가장 중요합니다. 동사의 이제 CEO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나오고 MIT 그다음에 하버드 MIT 이제 외공학 쪽에 박사까지도 나온 상태에서 지금 카이스트 교수시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사회이사도 파크 시스템스의 이제 박상일 대표가 맡고 있으면서 주요 주주의 한미 사이언스가 4.9%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뭐 하고 있길래 대체 이런 회사냐라고 네. 했을 때에 한 문장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 한 문장이 살아있는 세포를 기억하시고 살아있는 세포를 염색 없이 살아있는 세포를 염색 없이 그리고 3차원 고해상도로 분석이 가능하다.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세포를 분석할 때 그 대패 삼겹살처럼 잘게 자른 다음에 2차원 단면을 염색이라든지 유전자 공학을 넣어서 형광으로 이제 발현을 시켜서 세포를 이제 그 분석을 하죠. 분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거나 그리고 좋게 됐을 때에 이제 몸에 치료 목적으로 주입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데 동사의 기술을 이용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왜 지금 봐야 되느냐, 지금부터 봐야 되느냐 하는 게 지금 첨단 바이오 산업의 이제 핵심이 오가노이드라고 해가지고 지금 빅파마의 전 세계 1등부터 15등이 모두 지금 투자에 시작한 곳이거든요. 오가노이드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네. 이게 미니 장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인간 장기를 이제 모사한 구조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물 임상을 이제 폐기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사람 임상을 할 거냐? 그게 아니라 미니 장기에다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예전에 동물 임상 때는 이제 그 독성이 없었었는데 사람 임상으로 넘어가면서 독성이 발현이 됐다? 그러면 뭐 개발비라든지 시간이 엄청 소요가 되고 꽝인데 이 중간 단계에서 오가노이드에다가 오가노이드.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미리 잡아낼 수도 있고 뭐 만약에 암 진단 같은 네. 경우에는 암 조직의 일부로 이제 많은 이제 오가노이드를 만들어내고 거기에다가 항암제를 미리 뭐가 맞는지 테스트를 하면 맞춤형 진단 치료제까지도 할 수 있는데 얘네가 그 HT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원청 기술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오가노이드를 입체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고 도출해낼 수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그 어디에 쓰일 건지 네. 봤을 때 바이오 쪽에 두 꼭지 그리고 나머지 두 꼭지가 있거든요. 그 바이오 쪽에서는 지금 이제 그 인공 수정이라든지 난임 난임 쪽에. 쪽에 그렇죠. 난임 쪽이 있어가지고 좋은 수정란을 선별해가지고 착상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의 기술로는 그림자 정도를 2차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50, 60% 정도의 성공률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동사의 기술을 이용하면 95%까지 이제 발달된 것을 수정란을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세포 치료제 시장도 이제 딱 열리게 되면 네. 줄기 세포가 상태가 되게 분석이 중요하거든요. 그쪽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이거를 하드웨어 쪽으로 관찰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도 같이 공급을 해주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AI를 통한 이제 딥러닝을 통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맞춤형으로다가 솔루션을 제공해 줍니다. 업체에다 구매 업체에다가. 그런데 이제 요 두 꼭지 바이오단의 세포 치료제와 뭐 체외 수정 이쪽이 있다라고 하면 바이오 외적으로도 이제 그 반도체 쪽에서 HBM 검사 장비라든지 아니면 유리기판 반도체 검사 장비에도 지금 데모판이 나왔고 찾고 있거든요. 먼저 반도체 업체들이 요구해가지고 와. 기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 투명한 기판에다가 투명하게 관통이 들어가는데 그걸 관찰하기가 어려운데 동사는 어차피 투명한 물에 투명한 오가노이드를 이제 관찰을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확장이 가능한 갑자기 파크 시스템즈 분이 사회이사 그렇죠. 그게 연결되는 느낌이 네네네. 있네요. 그러면 얘를 이제 기술이 지금 이제 딱 도입됐기 때문에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데 뭐 이미 글로벌 빅파마하고 기술 협약도 맺고 있고 국내 정부와 그리고 미국의 국립보건원까지 합해가지고 동사 함께 기술 개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암 정복을 위해 가지고 캔서 문샷이라고 해가지고 나왔죠. 여기에서도 동사의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뭐 그 단백질 쪽을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도 확실하고 그 원천 기술을 플랫폼화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눈여겨 보셔야 되시면서 매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통은 이제 12,000원 정도. 네. 그 상장하고 나서 얼마 안 된 거에 대한 가격 기준을 대부분 못 정하세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13,200원 이하에서 적립식으로 매달 뭐 그냥 매달 넣으시면 됩니다. 13,200원에서 매달 넣었다가 왜냐하면 6개월, 1년 보유수들도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던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클 수도 있기 때문에 13,200원에서 지속적으로 빠지면 빠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하지만 13,200원에서는 베팅을 하셔야 되시면서 목표 주가 요런 정도의 이제 없는 기술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플랫폼 그리고 AI까지 덧붙여서 할 수 있는 곳이다. 2배 먹어서 안 되거든요. 목표 주가 4배. 그 세팅하면서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적립식으로 꾸준히 13,200원 이하에서 담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손절가 없습니다. 네. 손절 라인 없이 13,200원 이하에서 적립식으로 매달 담아갈 수 있는 종목 목표가 5만 원 설정해 주셨어요. 이렇게까지 쉽게 풀이해 주시면서 확신에 찬 멘트를 해주시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그렇게 해주시면 일단 감사하긴 한데 괜찮으시겠죠? 걱정이 그래서 돼요. 적립식입니다. 정리식으로. 네. 여러분. 저희 출연자 보고도 항상 네. 필요해서, 네. 토모큐브 저희 말씀 주신 내용 잘 기억하면서 추세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주 부장님과 정말 알차고 재미있게 시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